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4개의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BB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경기 주요 장면들, 그리고 해외 팬들의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스, 그레이, 드라구신, 우도기가 4백을 형성했는데, 야, 이게 진짜 이 대신 잇몸으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펜스, 그레이, 이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선수들을 볼 수가 있죠. 중원에는 베르발, 사르, 메디슨이 이제 선발 출전했고, 그리고 공격진에는 클루셉스키, 손흥민, 그리고 솔랑키가 돌아왔습니다. BBC도 기본적으로 토트넘에 바뀐 구성을 주목했는데, 클루셉스키, 베르발, 스펜스, 사르, 그리고 솔랑키가 지난 경기 선발진에 없었던 선수들입니다. 5명의 선수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첫 골은 굉장히 빠르게 터졌습니다. 이제 전반 시작하자마자 사실 이제 스펜스가 상대방을 등진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제 뚫어낸 상태에서 이제 최전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공간 찾아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굉장히 적절한 패스를 내줬습니다. 이 패스를 받아가지고 메디슨이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의 첫 골이 이제 1분도 되기 전에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얼마 걸리지 않았다. 제드 스펜스가 굉장히 레어한, 그러니까 사실 희귀한 어떤 선발 명단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데 좋은 패스를 메디슨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첫 골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11분에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토트넘의 공격 장면인데,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크로스가 가는 장면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길게 갔고, 손흥민 선수는 지체 없이 뛰어 들어오다가 그대로 왼발로 이 타이밍 좋게 차면서 이거를 그대로 꽂아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죠. 손흥민 선수가 포효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런 시원한 득점과 함께 또 포효를 보니까 드디어 일상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사우스햄튼 이러면서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가까운 지점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볼이었거든요. 멀리서 날아온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지체 없이 그냥 차버렸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동작이었고, 심지어 왼발로 찬 건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 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롱볼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기점으로 봐야 되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중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솔랑키에게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줬고, 솔랑키가 이제 상대 수비랑 경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튕겨 나왔는데, 이거를 클루셉스키가 그대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토트넘의 세 번째 골까지 13분 만에 터지게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롱볼을 받아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BBC도 주목을 했고, 솔랑케가 이제 태클을 당했는데,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그대로 이 공을 집어넣었다. 마크 당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랑키가 near certain goal, 거의 뭐 들어갈 뻔했던 골, 이게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손흥민 진짜 중요한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4분 장면, 왼쪽 측면에서 이제 우도기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공격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도기죠.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넣어줬고, 상대방은 이제 일단 4백이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중간 쪽을 보면서 뛰어들어오고 있는 사르에게 공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였고, 이 패스를 받은 사르 역시 굉장히 춤추듯이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뚫어내면서 마지막에 이제 슈팅까지 가져갔고, 이게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세 번째 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어시스트가 터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튼 팬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사우스햄튼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우도기가 이제 열심히 뛰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에게 줬고, 손흥민이 픽사웃 사르를 딱 골랐다. 그래가지고 춤추듯이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골까지 넣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뭐 토트넘에게는 트레이닝 세션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네 번째 골까지 터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토트넘에게 너무 쉬운 장면이다. 마치 이제 훈련 세션 같다. 그리고 이제 축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에는 그래도 그 믿음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우도기가 약간의 어떤 부상을 당하면서 포로랑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일부 팬들은 토트넘이 이렇게 잘 앞서 나가다가 이제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토트넘을 상대로 이제 5대4로 이길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다섯 번째 골은 소튼이 아니라 토트넘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의 볼이었는데 이 손흥민이 이제 제임스 메디슨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공을 전달했다. 라고 BBC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측면 쪽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고 여기에서 굉장히 타이밍 좋은 아웃프런트 킥을 보여주면서 메디슨에게 전달되는 굉장히 좋은 공을 보여줬습니다. 메디슨은 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박스 측면 쪽으로 왔는데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각도도 굉장히 좁은 상황이고 보통 이제 니어 포스트 쪽으로 굉장히 세게 차는 게 이제 정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메디슨은 오히려 파 포스트 쪽으로 굉장히 세게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는 이 공을 찼는데 요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 공의 궤적이 아름다웠고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면서 손흥민 선수의 스탯은 무려 9.3점. 평점이 이제 그 세부 스탯들로 하나씩 이렇게 쌓여 나간다는 점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기계식 평점이 결국에는 풀타임 뛰었을 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만 뛰었을 때 9.3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이고 골 하나에 도움 2개, 볼터치 31번에 패스는 16번 중에 15번을 성공했고 키패스를 무려 3개나 기록했고 결정적인 기회도 2개나 창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2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하나의 골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지금 5대0으로 지금 토트넘이 전반전에 이기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9번째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토트넘도 뉴캐슬에게 5대0으로 이제 전반전에 지다가 결국엔 6대1로 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 상황이기는 한데 2023년 10월 12일 이때 이제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전반전에 5대0으로 이제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전반에 5대0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귀한 기록이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9번밖에 발생하지 않은 그런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 데런 앤더턴과 함께 이제 조인트 어시스트 리딩 어시스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로 정식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준비해두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딱 전반까지만 뛰면서 그러면서 이제 브래넌 존슨과 교체가 되었습니다. 5대0 상황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은 12월 20일 날 이제 맨유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EFL컵 8강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또 3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죽음의 일정이고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이 빠르게 승기를 잡지 않는 이상 손흥민 선수는 이 2경기에 다 풀타임으로 뛸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전반전만 뛰게 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 자체는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Ground is half empty. 지금 이 사우스햄튼의 홈 경기장인데 반쯤 비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반쯤 찬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이 활약 사실 또 4골에 기여한 이 활약이 결국에는 이제 소튼 팬들을 집으로 보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하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전반전에 5골을 넣은 그런 경기였는데 뭐 이대로라면 뭐 10골 넣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소강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다가오고 있는 어떤 그 대회들이나 아니면 일정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도 지금 리버풀과의 EFL컵 경기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가 좀 소강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경기 그래도 이제 그대로 5대0으로 끝났는데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있음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여러 선수들을 좀 조기에 교체해주고 이랬던 점은 이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클럽 레전드라는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쿼카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선수로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부분과 함께 45분 뛰면서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 7개의 터치, 7개의 슈팅, 4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3개의 찬스를 만들어내고 그중에 2개가 이제 빅 찬스였죠. 2개의 어시스트, 하나의 골을 만들어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좀 돌아오면서 이게 토트넘 축구지라는 생각이 또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오늘 경기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Double down on your principles.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는 자신의 원칙을 2배로 지켜야 된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뭔가 나는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을 굉장히 좋아한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때. 이때가 사실 이제 토트넘의 지금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이 폭풍을 뚫고 지나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은 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뭐 유연하지 못하게 혹은 뭐 전혀 어떤 교정을 안 하거나 수정을 안 할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힘들 때는 원칙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 2배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앞길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원칙을 전반전에 잘 지켰고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한 약간의 어떤 수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토트넘은 어쨌건 후반에는 그래도 잘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엔 이제 사우스햄튼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면서 5대0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토트넘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원칙들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4개 어시스트, 4개 어시스트가 아니라 4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뻔했는데 2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하나의 골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풀타임을 뛰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잘 조율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그리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